안녕하세요. 올로반 NFL 김민준. 유지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가 N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시카고 베어스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음, 시카고 베어스가 이제 지난 시즌에 리부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언 폴스 단장과 맷 이버플러스 감독이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제 첫 시즌이었는데 사실은 좀 처참했죠. 2승 1패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후 14경기가 1승 13패로 마무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102년 역사의 최다 연패 신기록까지 또 세우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시즌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구내에 있던 베어스의 오너 에런 로저스가 이제 제트로 이적을 했고 지난 시즌보다는 뭐 여러모로 이제 지구내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보다는 더욱더 좋은 그런 성적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시즌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NFC 북부지구뿐만 아니라 리그 32개 팀 중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시카고 베어스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이제 전체 1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어스는 그 1번 픽을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하는 선택을 하면서 한 명의 뛰어난 엘리트 선수보다는 어, 어떤 리빌딩의 핵심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 음. 선수들을 좀 선택을 했다. 네,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어주길 기대를 하면서 브라이스 영 선수를 지목을 했고 대신에 이제 이번 시즌 전체 9번 픽 그리고 2라운드 61번 픽 그리고 내년도 1라운드 픽 그리고 2025년 2라운드 픽 여기다가 와이드 리시버 DJ 무어 선수를 얹어서 시카고 베어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체 드래프트 1번 픽을 거래한 역사가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NFL 그다음에 AFL이 통합된 이제 1967년 이후를 기준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총 13번이 있었더라고요. 음. 뭐 김민준 아나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체 1번 픽의 무게감을 생각하면 꽤나 자주 있었던 뭐 이런 일이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13번의 사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뭐 팬들이 좀 기억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 이제 최근의 사례 이제 한 두 가지만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마지막은 이제 2016년 테네시 타이탄스와 LA 램스의 거래를 통해서 1번 픽을 얻었던 램스가 이제 제러드 고프를 뽑았던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은 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트레이드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램스는 이제 뭐 고프를 뽑아서 뭐 고프가 사실 부침을 좀 겪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슈퍼볼 진출을 한 번을 했고 이제 음. 그 이후에 고프를 이제 스태포드로 바꿔서 이제 슈퍼볼 우승까지 해냈으니까 글쎄요 뭐 기대치만큼은 아니었지만 뭐 완전 폭망했냐 하면 사실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음. 고프가 또 최근에 또 부활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테네시는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다수의 드래프트 픽을 얻었는데 여기서 사실 굉장히 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굉장히 뭐 굵직한 커리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꽤나 이제 지명이 됐었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테네시가 받아와서 뽑은 선수들이 데릭 헨리, 코리 데이비스, 조누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러드 고프를 뽑지 말고 트레이드로 매튜 스태포드를 데리고 오고 이 픽들로 데릭 헨리, 코리 데이비스, 조누 스미스를 뽑았으면 저는 슈퍼볼 우승 두 번은 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네. 이제 그 뭐 만약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좀 전력이 어 더 잘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사실은 타드 갈리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폼이 떨어진 이후에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러닝백을 찾지 못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던 램스였잖아요. 그런데 데릭 헨리가 만약에 있었다? 이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약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네시가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더 이득을 많이 보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테네시 쪽이 승자였던 트레이드다 이렇게 좀 음. 적어왔고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면
이제 그 이전 사례, 그러니까 15년을 더 시계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01년에 당시에 이제 샌디에이고 차저스와 애틀랜타 펠컨스 간의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 픽을 얻은 쪽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였는데 쿼터백 마이클 빅을 이제 지명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프필드 이슈로 나중에 펠컨스와 6년의 동행 끝에 이제 이별을 했고 뭐 그 후에는 좀 많은 이제 부침이 있었던 마이클 빅이었지만 펠컨스에서 이제 뛰었던 커리어 초반에는 이제 프로볼에 세 번이나 선정이 됐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서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네, 그래서 그 활약들을 바탕으로 2004 시즌에 이제 MVP 투표 2위까지 오르는 뭐 그런 이제 활약을 했었던 마이클 빅이었고 차저스는 이제 그 대가로 리시버 한 명에 1라운드 5번 픽, 그 다음에 2라운드, 3라운드 픽을 이제 하나씩 받았는데 그 중에 이 1라운드 픽으로 이제 나중에 명예전당까지 오르게 되는 이 전설적인 러닝백을 뽑았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데이는 톰린슨 선수 얘기하신 거죠? 음, 어쨌든 그 트레이드라는 게 뚜껑 열어봐야 되고 또 시간이 좀 많이 지나 봐야 이렇게 저희가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가능해지지만 저는 사실 이 베어스가 예전의 어떤 단장의 모습과는 확실히 좀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그거야 사실 뭐 그 라이언 페이스 단장이 워낙 이제 못했으니까 이것보다 나아져야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일단 그 가구들을 좀 먼저 갖춰 놓는 이런 모습 저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에 이 주전 쿼터백이었던 저스틴 필즈가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선수가 아직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성급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쿼터백을 교체를 했을 때 쿼터백은 바뀌지만 이 선수들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단순히 1번 픽을 팔았다, 샀다가 뭐 트레이드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고 이제 음, 각자 얻은 것 그리고 희생한 것을 바탕으로 떤 재능들을 뽑아서 육성하고 관리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트레이드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쿼터백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1번 픽에 대한 가치를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덜 둘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그런 음, 특수성이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좀 과감하게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1번 픽을 좀 내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뭐 저스틴 필즈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스틴 필즈가 뭐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은 좋지는 않았고 쿼터백이라면 그 성적에 대해서 이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첫 해 이제 루키 시즌에 비해서는 패싱, 러싱 모드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그 러싱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글쎄요. 이 선수가 아직 저는 패서로서의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달리는 쿼터백의 역량에 있어서도 라마 잭슨만 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올 시즌에 얼마나 성장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사실은 1년 차에는 좀 어, NFL 주전 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모습에 가까웠다면 지난 시즌에는 젊은 선수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약간 요런 느낌이긴 했으니까 올 시즌에 얼마나 더 성장을 보여주느냐가 이 선수 향후의 어떤 커리어와도 좀 직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스틴 필즈의 이제 기록을 좀 비교를 해보면 1년 차와 2년 차를 뭐 패싱 야드나 러싱 야드도 훨씬 늘어났고 사실 이제 러싱과 패싱 터치다운을 합친 것과 인터셉션의 비율을 따져보면 1년 차에는 이제 터치다운 쪽이 오히려 적은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는 좀 굉장히 낮은 이제 저조한 수치였는데 2년 차에는 그래도 2대1 이상의 비율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2019년 라마 잭슨 이후에 역대 NFL 쿼터백 단일 시즌 러싱 야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러싱 야드를 만들어낼 정도로 어떤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냈던 저스틴 필즈였습니다. 그래서 네. 3년 차에는 이제 자신의 성장한 능력을 토대로 팀을 승리까지 이끌 수 있는 쿼터백인지를 좀 증명을 해야 되는 시즌이다. 네, 그런 음,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서포팅 캐스트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러닝백 쪽에서 일단 그 데이비드 몽고메리가 라이언스로 이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생겼는데 지난 시즌에 이 팬서스에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디온타 포맨 선수와 1년 200만 달러 계약을 하면서 그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웠습니다. 일단 그 뭐 상대 수비가 저스틴 필즈가 뛸 줄 아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러닝백 쪽에 신경이 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뭐 굳이 특 S급 러닝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러닝백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물론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어,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몽고메리가 이제 포어맨으로 바뀐 것이 음. 냉정하게 봤을 때 업그레이드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옆그레이드 포어맨, 정도라고 봐야겠다. 네, 음, 포어맨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럼 음, 이제 환경의 변화가 더 기록 향상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시즌이고, 뭐 칼릴 허버트라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잠재력을 보여준 젊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허버트와 포어맨이 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DJ 모 선수가 건너왔습니다. 이 선수가 뭐 기본 이상은 해주는 리시버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난 시즌의 성적이 사실 1000야드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그 펜서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888야드를 찍었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 정도면 명예 1000야드 인정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최근에 LCK 쪽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음. 알게 된 몇몇 용어 중에 이제 돌림판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교체해가면서 쓰는 네, 뭔가 주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돌림판이라고 하던데 사실 지난 시즌 펜서스의 어떤 쿼터백 자리도 좀 이런 돌림판이 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좀 돌아갔었어요. 음. 그러면서 좀 고만고만한 선수들과 뭐 계속해서 호흡을 새로 맞춰가면서 뛰어야 하는 리시버 입장에서 굉장히 좀 터프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00야드 가까이 잡아냈고 DJ 모어의 커리어 전체를 보면 5번의 시즌 동안에 1000야드 이상 이제 잡아낸 시즌이 3번이었는데 그 3번도 사실 카일 앨런, 테디 브리지워터, 샘 다놀드 같은 글쎄요, 뭐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쿼터백들과 뛰면서 만들어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 DJ 무어가 조금 더 빛나는 선수다라는 걸 좀 이렇게 뭐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 음. 사실 이제 베어스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에 팀 내 리시빙 야드 리더가 544야드의 타이트엔드 콜 크맷이에요. 그러니까 음. 물론 이제 저스틴 필즈가 뭐 발에 좀 많이 의존하는 쿼터백이고 또 뭐 러싱 공격에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렇다 할 리시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래서 더 필즈가 패스 시도를 좀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필즈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길 만한 영입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다만 그 저스틴 필즈의 패싱 능력 역시도 좋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J 모어 선수가 올 시즌에 좀 저스틴 필즈에게 좀 큰 힘이 되어주면 사실은 이 젊은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제 넘버 2, 넘버 3 스팟에서 좀 더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선수들의 성장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원활한 공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에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하는데 근데 왠지 좀 시카고라서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제 다넬 무니도 뭐 1000야드를 한번 넘어본 리시버고 음, 체이스 클레이풀도 사실 뭐 최근에는 좀
뭐 주춤했지만 어쨌든 데뷔 시즌에 임팩트를 남겼던 뭐 전적이 있는 그런 리시버거든요. 그래서 음. 이 선수들이 DJ 무어의 어떤 그늘 아래서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뛰면 좀 더 이제 성적에 대한 반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뭐 네, 저스틴 필즈가 아무리 자신의 발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 풋볼 경기라는 게 4쿼터 내내 뛰어서만 득점을 낼 수는 없고 반드시 패스로 게임을 풀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기 막판이라던가 네, 서든 롱이라던가 이런 음, 상황들이 사실 불가피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믿고 던질 수 있을 만한 리시버의 존재라는 거는 쿼터백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DJ 무어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베어스 구단은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어, 그린베이에서 뛰었던 이제 타이탄을 로버트 토니안 선수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서포팅 크루는 지난 시즌보다는 좀 향상이 됐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 팀 중에 21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주로 뛰었던 선수들 중에 레프트 태클 브렉스톤 존스를 제외한 네 자리의 변화를 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변화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라이트 가드로 뛰었던 테븐 젠킨스가 랩 가드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디 화이트헤어가 주 포지션인 센터로 돌아올 예정이고 여기다가 이제 타이탄스에서 뛰었던 라이트 가드 네이트 데이비스 선수를 3년 3천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 태클 자리에 이따 얘기할 이제 신인 다넬 라이트 선수를 이제 기용을 하겠다는 게 베어스의 어떤 보관인데 네이트 데이비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가드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도 상당히 좀 큰 투자거든요. 3년 3천만 달러니까. 이 선수가 그 럼블록에 사실은 좀 특장점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특히나 이제 그 베어스 같은 경우 좀 많이 뛰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베어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궁합을 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 같은 경우는 공격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갔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음, 외부 FA로 많은 선수들 영입했는데 이제 그중에 주전급으로 쓸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만 좀 살펴보면 앞선에 앤드류 빌링스와 1년 275만 달러, 그다음에 드마커스 워커와 3년 2,100만 달러의 계약을 했고 이선에 이제 TJ 에드워즈와 3년 1,950만 달러, 트리메인 에드먼즈와 무려 4년 7,200만 달러까지 계약을 하면서 이제 프런트 세븐 중에서 이제 네 자리 정도를 바꿀 전망이에요. 거기다 이제 그 세컨더리 쪽에서도 이번에 2라운드에서 뽑았던 신인 코너백 타릭 스티븐슨 선수가 이제 주전 기회를 좀 얻을 전망이고 사실 그 트레메인 에드먼즈 선수에게 안겨준 4년 7,200만 달러가 글쎄요. 이 라인베커 쪽에 좀 과투자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 선택이 정말 인게임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패스러셔 쪽이 아니라 이제 소위 오프볼 라인베커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태클을 주로 담당하는 이런 포지션은 사실 최근 현대 NFL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프라임 포지션이 아니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실 많은 연봉을 받기가 좀 어려운 트렌드인데, 음. 베어스가 이 트리메인 에드먼즈에게 상당한 신뢰와 투자를 좀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펄스 단장의 선택이 어떤 좀 리턴 값으로 돌아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주요 드래프트 픽을 좀 살펴보면 1라운드 전체 10번으로 테네시 대학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 다넬 라이트 선수를 뽑았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198cm에 몸무게 151kg. 일단 뭐 압도적인 피지컬에서 나오는 파워가 상대 라인맨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이제 그 SSC 컨퍼런스에서 뛰었는데 뭐 상대 라인맨에게 제압당하는 거를 거의 보기 좀 힘들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이 선수가 40야드 시기록이 5.01초, 오라인맨 중에서 거의 뭐 최상의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블로운 블락이라는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블락 과정에서 상대 딜라인맨에게 일종의 뭐 날아가는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완전히 제압당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기록인데 쉽게 그런 말해서 쪽에서 폭락을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예. 네, 예, 그런 부분에서 거의 뭐 최상위권 지표를 나타냈던 것이 이 다넬 라이트라고 해요. 예, 그래서 베어스 팬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이제 2라운드 픽이 두 장이 있었는데 디펜시브 라인맨 저본 덱스터, 그다음에 이제 코너백 타렉 스티븐슨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약해서 얘기를 드려보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 패스러쉬에 좀 강점이 있다. 그리고 스티븐슨은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뭐, 아웃사이드라든지, 슬랍 코너백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포지션과 스킴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젊은 선수들이 주전 내지 로테이션 멤버로 또 베어스 수비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보다는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져야 사람같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5할 승률 하면 잘한 거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난 시즌에 단장과 감독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이제 좀 기형적인 운영을 많이 했었던 베어스가 이제는 상식선의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미래가 좀 밝아 보이는 듯한 느낌. 예전에는 이제 그 터널안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터널이 좀 끝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오거든요. 뭐 그 터널을 빠져나가서 그 뒤에 어떤 또 긴 터널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현재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살펴볼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력이 좀 약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 그 패커스를 좀 넘어서는 것이 뭐 현실적인 목표? 뭐 거기서 조금 더 잘 풀린다면 뭐 와일드카드를 노려보는 뭐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시카고 베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